그런 얘기하면 이게 다 그거야. 성준쌤한테 물들어서 그런 거야. 성준쌤이 맨날, 애들 뭐 하면 반 내려가라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학원에서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정성을 쏙 들이고 있는지 아니까 애들한테 뭐하러 굳이 그런 얘기를 하냐. 애들이 오해한다.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예, 학원에서는 저한테 단 한 번도 일찍 출근해서 애들 좀 챙기세요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얘기를 애들이 수능 종강할 때 아니면 잘 안 해주는데, 굳이 해야 되나 싶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애들한테 좀, 선생님 애들이 얼마나 아끼는지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원장님 자꾸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서 한 얘기인데, 여러분의 그 발전과 그 다음에 실력적인 향상, 이런 게 사실 나한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기에 공부에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는 둘 중에 하나로 타협을 하게 돼. 내가 1년 정도 수능 공부에 더 매진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적당히 현재 성적에서 만족하고 그냥 성적대에 맞춰 대학을 진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도 분명히 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럼 뭐 열심히 했으면 뭐 받아들이면 되지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해. 대학이 꼭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몹시 중요합니다. 몹시. 그거는 뭐 여러 번 얘기했었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앞에서 수업하고 있는 이 선생님이 만약에 내가 그냥 지방에 여러분의 이름도 모르는 그냥 대학을 나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날 바라보는 거라. 물론 이제 경험을 해보고 나면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첫인상에 있어서 되게 큰 차이를 주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이런 거지, 신규생들이 들어왔을 때 저 선생님 여기 대학교 나왔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내가 신규생 딱 왔는데 안녕 나는 하버드 졸업한 선생님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랑 애들이 느끼는 그 시선이랑 이런 게 되게 달라. 근데 그게 애들이 본인한테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제가 저번에 누구한테 얘기해 줬는데, 선생님이 여기 오기 전에 평촌에서 일했을 때는 내가 나보다 오래 있던 선생님들 중에서 선생님 4명이, 선생님이 총 8명이었는데 그 8명 중에서 4명이 서울대 나온 선생님이고, 원래 서울대 출신이 가르치는 뭐 수학학원 뭐 이런 걸로 이제 있었던 학원이야. 그래서 4명이 서울대 나왔는데 애들이 물어봅니다. 갑자기 선생님도 서울대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디 가서 내가 학벌이 누군가에게 부족하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걔네들은 나랑 이미 수업을 오래 한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물어봤을 때 선뜻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대학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1년하고 한 3개월 남았죠? 1년 3개월 정도. 그 1년 3개월 정도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그 뒤에 그 새로 수능 공부에다가,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 치고 그 공부에 대한 욕심이 없는 학생들이 없고 잘하고 싶은 생각들이 다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힘든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대학을 등록금 다 갖다 바치고 나서 졸업할 때쯤, 언제 대학교 4학기 마치고 나면 학교를 바꾸고 싶어진다고. 이 상태에서는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 부디 그렇게 되지 않게끔 지금부터 열심히 좀 본인의 공부에 필요한 걸 했으면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벽에 부딪혔다, 그런 상황에 여러분을 두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사실 지금 선생님이 딸이 방학해서 집에서 띵까띵까 하고 있죠. 뒹굴뒹굴 하고 있습니다. 나도 딸이랑 더 놀아주고 싶고 딸 공부도 봐주고 싶지, 이제 중학교 1학년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보다는 내 딸내미는 나중에 내가 더 봐주면 되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여러분한테 내 도움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과제랑 오답이랑 이런 거를 제때제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본인의 공부에 대해서 본인이 뭐 어려워서 그런 거다 라고 하시면 와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공부가,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시기가 있다고, 시기. 내가 만약에 지금 수능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의대를 가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공부해서 의대를 가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훨씬 힘들어. 왜냐면 나는 지금 새로운 걸 기억하는 힘이 여러분들보다는 확실히 떨어질 나이라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장 머리가 팔팔하고 잘 돌아갈 때야.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지만 본인 그 질문에 대한 방향도
단순히 모르겠다 보다는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지 그런 걸 좀 디테일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모르는 문제 질문하라고 앞에 일찍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는지 그런 걸 가져와서 선생님 여기까지 해봤는데 여기서부터 잘 안 돼요 라고 하면 그럼 여러분이 뭘 못하고 있는지 제가 좀 확실하게 들여다보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찍 와서 질문을 하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무튼 뭐 그런 거고, 그러니까 내가 잔소리하고 그다음에 너네한테 뭐 반 내려가라, 뭐 반 올라가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거야. 그 말을 듣고 진짜로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런 거죠. 내가 너네한테 못생겼다는 말 안 하지. 왜 그런지 알아?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고 하면 안 돼. 상처받아. 내가 너네 생긴 것 같다 뭐라 한 적 있어?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 나도 거울을 보고 사니까 내가 누구 외모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거. 그리고 내가 그런 건 있지. 키 작은 애들한테는 놀리긴 해. 나보다 키 작은 애들한테는. 나보다 키 큰 애들한테는 부러워하고. 네, 아무튼 네, 진짜로 가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학원에서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 애들이 진짜로 그렇게 들으면 어떡하냐 하시는데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듣고 나한테 도망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난 적어도 내 눈앞에서 애들이 공부 안 하는 것보다는 다른 환경에서라도 본인이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야 여러분 지금 인생의 진짜 출발선을 결정하는 2년, 1년 3개월, 그 3개월 제대로 보낼 수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즘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 만나기 그렇게 쉽지 않아. 진짜로 너네 공부에 이렇게 진심으로 매달리는 사람, 거의 매달리고 있죠, 제가? 매달리다시피 하죠. 그죠? 제발 공부 좀 해라 하면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는데, 제가 봐봐요, 여러분. 너네도 주말에 12시간씩 학원에 있으면 힘들잖아. 나는 지금 그걸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맨날 와서 그렇게 시간을 죽치고 보내고 있잖아. 그리고, 그 시간에 선생님도 일하면 되죠 하는데, 애들이 와서 보면 알겠지만, 애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 질문을 하면, 너네는 한 명, 두 명이지만, 오늘 과제 검사도 1시 50분에 끝냈단 말이야? 내가 놀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도 너네 질문 봐주는 중요하니까 와서 공부 좀 하시고, 방학 이제 다음 주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알았죠? 아, 그리고 이거 핸드폰 걷는 것도 전파했다. 32반도 내가 전파하고 왔어. 가서 거기서 이름표 다 붙여놓고 애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왔어. 미안하다. 내가 민건쌤한테 우리 반 애들은 밥 시간이 아니면 핸드폰을 못 만지게 한다 했더니 민건쌤이 오, 그거 좋은데요? 라고 하셨다. 라고 했더니 애들이 막 이래 도망쳤어. 이거는 교재 앞에 놓고 오늘 스텝 4부터 정리를 좀 할게요. 스텝 4를 한 번에 와장창창 하지는 않을 거고요. 적당량씩 좀 나눠서 해보도록 합시다. 얘 왜 맨날 늦는 거지? 자, 보시죠. 272번부터 야, 근데 오늘 저번에 과제 내가 2로 올린 그 스텝 4 몇 문제 되지도 않는데 그거는 왜 다 안 올렸어요? 검사 받으세요, 이따가. 알겠죠? 이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게 그 검사가 제대로 안 되면 그렇게 과제 나눠서 주는 걸 이제 못하게 한단 말이야. 검사 관리가 안 된다고 뭐라 해.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맞다. 이것도 있다. 이제 무조건적으로 282번 할 건데 무조건적으로 뭐 정해진 기한 안에 다 해라 이런 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뭘 원하는지 이제 어느 정도 알 거라 생각해. 그래서 휴가나 방학 이런 걸로 빠질 일이 있으면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과제가 계속 나가는데 내가 아파서 하루 공부를 못했어. 아니면 빠질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선생님이 걱정하는 건 그 내용의 통째로 비하는 걸 걱정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하셔서 그 과제에 대한 조절을 받거나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뭐 결석할 일이 있다. 갑자기 결석하면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를 빨리 의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리 결석할 일이 있을 때는 그걸 미리 좀 나눠서 해놓던가 아니면 다녀와서 어떤 식으로 해서 빨리 채우겠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본인의 공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뭐 이런 거죠. 야, 너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게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알겠어? 이제 그럴 나이 아니잖아, 이제. 그래야 왜 처음부터 그거 중에 선생님이 항상 제출 일정도 여러분 정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래야 본인의 스케줄이랑 그다음에 내가 언제까지 뭘 완료할 수 있다에 대한 계획성 있게 공부를 할 수 있고, 그게 되는 애들이 3학년 때 다른 애들보다 좀 더 빈틈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은 2학기를 보고 있지만 선생님은 고3 때를 보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큰 번호 67번입니다. 282번. 이거는 미분하는 거 과정 이외에는 전부 다 고2 수학이야. 고2 수학인데 이게 또 질문이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실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문제의 특이한 점은 함수식은 지금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증가함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먼저 도함수로부터 문제를 좀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f'x가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고 그리고 마이너스 b인데 이게 x가 0보다 작다일 때예요. 그 다음에 자, 또 0보다 큰 쪽에서는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다. x가 0보다 큰 쪽에서, 뭐 여기는 지금 등호를 붙여도 상관이 없지만 보통 미분하실 때는 미분 가능, 식이 달라지는 곳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등호를 떼시는 걸 추천해. 그래야 0일 땐 어떻게 되지? 라고 확인하게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f'x가 이렇게 정해지게 돼요.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어떤 조건을 주고 있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런 조건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부호에 따라서 뭐가 주어진 거? x의 범위에 따라서 부호가 주어진 거. 이런 조건을 다루실 때는 다음과 같이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1보다 작다에서는 뭐 한대요? 감소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이 도함수가 어디를 지나야겠다? 아래쪽을 지나야겠다. 자, 함수의 증가함수는 도함수의 부호와 함께지, 그치?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어디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자, 요 라인에서는 뭐가 돼야 한다는 거냐면, 위쪽을 지나야겠다. 이게 지금 이 f'x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여기까지 놓고 보면 사실 별로 특별할 게 없는데, 이 문제에서는 뭐가 다른 거냐면, 요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면, y축이 들어오죠. 그죠? y축이 들어오고 들어가는 함수식이, 자, 여기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들어가는 함수식은 누구로 결정이 되는 거냐면 x가 0보다 작다일 때 이 노란색 함수식 가지고 식을 세워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부분에 들어가는 함수식은 요거야. 그래서 노란색은 식을 두 가지를 잡아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대로 일단 이 가로선과 만나는 점이 있는지부터 먼저 살피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지날 수 있는 점이, 여기는 무조건 지나야겠네. 이 사각형에서 이 사각형으로 넘어가려면 어느 점을 반드시 지나야겠다?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겠다라는 거 하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럼 이거 제외하고 가로선에서 무조건 만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없단 말이죠. 왜냐면 여기도 미지수가 몇 개 붙어 있으니까, 2개 붙어 있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는 어디다? 세로선에서의 부호를 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 2차 함수가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올라갔다가 위쪽에서 이렇게 끝나야 되는 그래프로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위에 있는 노란색에 대해서 세워줘야 될 식은 두 가지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b가 뭐다? 0이다. 자, 요렇게 나와야 돼. 받아쓰기 시키는 거 아니고 꼭 제발 직접 푼 거 아니면 2차 오답이라도 하세요. 알겠어요? 한 번은 직접 손을 대봐야 됩니다. 그래야 듣고 나서 푸는데도 어디가 막힌단 말이야. 너희 그 연속 1권에서도 뒤에 변별력 문제 했을 때 그거 내가 풀어준 거 필기해놓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시 풀려고 하면 막히는 거 천지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직접 해봐야 돼. 어려운 문제 기출 기준으로 보통 몇 번 풀라고 하냐? 4번은 풀어야 돼. 시험 보기 전에 4번은 풀어야 돼. 자, 이거 딱 한 번만 얘기할게요. 스텝 4에 있는 문제들 풀 때는 왜 4번을 풀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문제를 읽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어차피 못 푼단 말이야. 그러면 설명을 듣고 푸는 걸 한 번이라고 할게. 그러면 듣고 나서, 아, 알겠다. 그 다음에, 아, 이게 중요하네. 라고 해서 중요한 부분을 딱 기억을 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풀다 보면 그 중요한 부분까지를 못 가. 알겠어? 못 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노란색을 갖다가 나머지 식에다 대입해서 범위를 뽑는다 인 건데 첫 번째 상황을 해결할 줄 모르면 이 노란색 식이 왜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그 다음에 저기 있는 파란색 부분을 왜 어떤 식을 뽑아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막힌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실제로 중요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과 내가 풀다 보면 막히는 부분 생기는 거 체크하는 것까지가 두 번째야. 그러고 나면 세 번째는 이제 온전하게 한번 풀 수 있겠지. 그지? 온전하게 한번 풀고 나면 그러고 나면 마지막으로 여기서 3번에서 4번 풀려고 하는 게 한 번 완전히 풀고 나면 그러면 3번 정도 되면 문제가 완전히 외워진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3번만 풀어도 돼. 근데 그게 아니면 한 번 더 풀어야 돼요. 알겠어요? 잊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해서 시험 전에 보통 기출은 4번은 풀어야 된다고. 그래야 시험 볼 때 당황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어. 자, 그래서 여기에 x는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조건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x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0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b다. 자, 요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때 여기에 부호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노란색으로부터 뽑아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이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빨간색에다가 여기 빨간색 함수식에 대해서 가둬 놓을 거야. 가둬 놓을 건데 얘는 이제 문제가 된다고. 이 문제도 보시면 이런 거죠. 자, x가 뭐한 범위에서 0보다 크다인 범위에서 요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원하는 거야. 자, 부등식에 항상 뭐부터 봐야 된다고? 두 가지는 구분된다고 했지. 뭐를? 계속 얘기할 거야. 뭐를? 해를 구하는 부등식이냐 성립하는 부등식이냐. 그죠? 난 지치지 않아. 이 망할 것들. 예, 해를 구하는 부등식이 아닙니다. 0보다 크다 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부등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때 뭐 해줘야 돼?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원하는 거야. 이게 오늘 나갈 진도에 이제 아예 개념으로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부등식을 볼 때 이 두 가지를 구분하려고 하는지 오늘 나가는 진도에는 아예 단원의 내용으로 있다고. 알겠어? 그래서 자, 얘는 이 그래프에 뭐가 필요해? 증가 감소가 필요해. 근데 2차식의 증가 감소는 누굴 통해서? 이 축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축의 위치를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축의 위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소값을 가진 x좌표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니네가 2차식을 어려워하는 거란 말이야. 이런 과정을 모르고 그냥 외워서 풀다 보니까. 자, 그래서 빨간색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마이너스 a라는 축이 얘가 어디에 있을 때 0보다 작다 쪽에 있을 때에는 x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0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이겠죠. 맞아요? 아래로 굴러기인데 이쪽에 축이 있으니까 증가만 한단 말이야. 그래서 x에 0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b값이 뭐 하면 되겠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값이 뭐 할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때는 축에서 뭘 가지겠죠? 축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때는 x 판별식 d를 잡아서 4분의 d 잡으면 되겠죠. 얘가 a제곱 플러스 b다 이렇게 나오고요. 얘가 뭐 하면 됩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식 정리하실 때 이 경우에다가 막 이것저것 따지려고 그러면 불편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항상 얘기하지만 이 등호는 여기 붙여도 되고 여기 붙여도 되고 상관이 없어. 특별히 구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 이후의 과정 여기까지 식 세워놓고 그 다음에 A값 B값 조건을 구할 건데 구하실 때에도 뭐냐면 B는 뭐라고? B는 2A-1이다 라고 두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전부 다 뭐로? A로 바꿔서 그래서 A에 대한 형태로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전부 다 A에 대한 형태로 정리. 그럼 얘는 A 값이 뭐 할 때 0보다 작을 때는 요 범위로 결정이 된다 라고 나올 거고 B의 A 범위 나오겠죠. A 값이 0보다 클 때는 여기다가 B 대신에 집어넣으면 얘는 근해 공식을 써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야. 자, 애들이 틀리는 포인트 첫 번째, 이 식을 못 세워. 두 번째, 식 세워놓고 계산하다가 누구를 가지고 계산해야 되지? 에서 버벅거리는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 이것까지 다 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왜 답이 안 나와요? 애들이 이렇게 해놓고서 A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그 A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고 한단 말이야.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A의 최대값 최소값이 아니지, 그치? 누구의 최대값 최소값이에요? A 더하기 B의 최대값 최소값이지, 그치? 괜찮아. 그래서 구하는 것까지 전부 다 B를 없애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야. 다시 풀어가지고 와. 알았지? 교재에 표시해놓고 필요하면 선생님이 인덱스 드릴 테니까 그거 네 있죠.
여기에 꺼내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붙여서 여기 까먹지 말고 과제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도록 해. 주말에 다 확인해서 한 번에 몰아서 하려면 힘들다 너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또 어디에 있냐? 스텝 4를 갑니다. 84번, 85번. 84, 85. 요거 잘 들어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은데 충분히 할만한 거야. 84번. 84번은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요. 그 다음에 fx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x 세제곱, 요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f2가 3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i에 대해서, 이런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x-1분의, 그 다음에 ax-9다. 이거고, x가 1보다 작다일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는 지금 누구를 쓰고 있냐면 fx야. 자, 이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gx가 누구랑 gx가 y는 t와 어디서 만난대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모든 실수 t 값의 집합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t가 마이너스 1이다. 또는 그 다음에 t 값이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 그치? 네. 자, 이때 나한테 원하는 게 g of g 마이너스 1을 구해라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이게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기는지 찾으란 얘기야, 결국은. 근데 지금 a 값을 모르니까 이 분수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잖아. 그지? 몰라. 모르지만 항상 선생님이 경우를 뭔가 찾아갈 때는 어떤 쪽에서 생각하라고 하냐면 극단적인 곳에서부터 찾으라고 했어요. 그죠? 한쪽에 치우쳐서 진행을 시켜야 양쪽을 고려하지 않아도 돼. 내가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왼쪽 오른쪽에서 뭐가 다 날라와. 그럼 뭐 해야 돼? 왼쪽을 다 살펴야 돼. 그치? 근데 내가 왼쪽 벽에 붙어서 진행하면 오른쪽에서 날라오는 것만 조심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가 좀 편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발 일반화 시켜놓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한쪽에 치우친 상태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조건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보죠. 문제에서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GT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범위가 요렇게 t가 마이너스 1일 때랑 t가 3보다 커 나왔다. 집합으로 줬기 때문에 이 순간에만 몇 개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야. 두 개 만나야 된다는 얘기. 두 점에서. 이걸 제외하고는 두 점에서 만나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집합으로 조건이 주어지는 게 그런 상황인 거야. 괜찮아?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어딥니까? t에 대해서 극단적인 상황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1이 극단적인 걸까? 아니면 3보다 커 나왔다 극단적인 걸까? 그죠.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3보다 커 나왔다 극단적인 거죠. 왜냐하면 3보다 커 나왔으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극단적인 상황 어디서? 무한대로. 어쨌든 무한대로 올라가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t가 하늘로 올라갈 때 계속해서 몇 개 나와야 된다고? 두 개 나와야 된다고.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지. 보세요. 자, 여기 x는 1을 기준으로 왼쪽에다가는 오른쪽은 fx라는 3차 함수를 쓸 겁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걸 줬기 때문에 결국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그래프는 어디로 갈 거예요? 무한대로 날아갈 거야. 그치? 그리고 자, 왼쪽에 있는 i는 점근선 지금 누굴 몰라? a를 몰라. a를 모르지만 모를 땐 제가 뭐 하지 말라 그랬죠? 지금 y 값을 모르는 거잖아. y는 a가 점근선인데 y 값을 몰라. 그럴 땐 누굴 그리지 말라 했지? x축을 그리지 않는 거야. 알겠어? 이런 거에서부터 말리면 답도 없어. 알았니? 그래서 얘는 그냥 x축 안 그리고 이렇게 놓고 a다 라고 주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표현하기 위해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네요. 그죠? 그래프가 어디 그려져 있는 얘기입니까? 분수함수니까 기본적으로 자, 여기가 x는 1이에요. 그죠? x는 1인데 그럼 여기서 분수함수가 여기냐 정해야 되잖아. 그치? 바로 알 수 있겠다. 맞나요?
여기야, 여기야. 나는 지금 x가 1보다 작은 쪽만 쓰고 있어. 그치? 근데 t가 어디로 가도, 무한대로 가도 여전히 교점은 몇 개였는데? 2개였는데. 그럼 그래프가 여기에 그려지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체급을 하나 다뤄볼까요? 이거 그래프가 이쪽 칸에 그려진다는 걸 가지고 세울 수 있는 A에 대한 조건은 뭐가 있습니까? A가 얼마보다 커야 돼요? 아니, 거짓말 하지 마. 너네 다 배웠어. A는 9보다 커야 돼. 알겠어? 이거 어떻게 찾아? 자, 이거 0 되는 거를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죠? 넣으면 뭐 돼요? A-9죠. 그 A-9가 양수면 그래프가 첫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음수면 여기 A가 9보다 작아야 되지. 반대로겠네. 네, 그래서 요거 찾는 과정이 뭐냐면 AX, 이게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나? 근데 편했으면 해. 그래서 얘를 누구로 나눠? X 마이너스 나눴을 때 결국 분자에 들어간 애가 양수냐 음수냐 찾고 싶은 건데 그럼 뭘 찾는다는 얘기야? 이 나머지를 찾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1차식으로 나온 나머지를 찾을 때 우리가 뭘 대입하지?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집어넣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 나온 나머지는 누구야? A-9다 이런 걸 바로 알 수 있다고 직접식 변형해 보셔도 돼. 알겠어? 이런 기본기야, 기본기. 그래서 A-9가 뭐라는 거? 음수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래서 A 값은 얼마보다? 9보다 작다. 요것도 문제에서 뭐 경우가 나온다면 얘를 활용해서 찾아야 되는 거지. 자, 요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럼 봅시다. 쭉 내려오다가 요 순간에 뭐가 변해요? 왼쪽 그래프만 놓고 보면 교점 개수가 변하게 됩니다. 그죠? 예. 근데 자 이렇게 되면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3보다 크거나 같으면 계속 교점 개수가 몇 개여야 된다고? 2개이어야 된다며. 그치? 자 여기서 이상한 순간이 생겨야 돼. 뭐가 이상한 순간이 생겨? 봐봐. 얘는 A보다 큰 쪽에서 2개가 생기는 건 가능하지만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자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내려오다가 fx가 뭔가 이렇게 fx도 여기까지 오다가 여기 어딘가에서 교점 개수 변하는 순간 이런 거야. 자 이렇게 와서 여기서 색칠해서 딱 끝나고 여기가 만약 3이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러면 3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교점 개수 2개 다 되잖아. 그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되면 얘가 뭐가 안 생겨? 마이너스 1일 때 2개가 생겨야 된다는 걸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 언제 마이너스 1일 때도 2개가 만나야 되는데 여기 생각해보면 이제 알 수 있단 말이야. 3차 함수야. 그래프가 몇 개 점에서 만나야 돼? 2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러면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부터? 극대나 극소가 마이너스 1인 것부터 시작한다. 알겠습니까? 괜찮아?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기는 건 아니겠다. 이 말이잖아. 그치? 그러면 더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내려왔는데, 근데도 봐봐. 얘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요 순간에 교점도 몇 개여야 되는 거야? 3차 함수는? 2개여야겠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는 거야. 근데 이 과정을 답답해 하시면 미적분을 할 수가 없어. 알겠어? 그래프 경우 찾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해서 보통 만들어 주는 거고 이거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썼지만 이런 그래프는 문제에서 애초에 원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배제하시고 극대극소 기준으로 보통 우리가 보는 시선이 뭐냐면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그어져 있을 때 선을 가로선을 긋는다면 여기 극대점, 극소점 기준으로 어디에 선이 그어질까를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차순위가 어디냐면 변곡점 기준으로 이렇게 가로선 그었을 때 주어진 조건이 만족되는가라는 거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안 되면 이 극대극소의 폭만큼 위로 한 칸 올리고 밑으로 한 칸 내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는 거야. 여기 요 그래프는 나중에 한번 보게 됩니다. 두 개만큼 내려온 거. 여기는 나중에 이 평가 문제 하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극대극소에서 끝나는 건 아니야. 대신에 이런 포인트를 잡아놓고 보면 그러면 어렵지 않게 골라낼 수 있다고. 여기서 출발해서 어떻게 갔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문제에 주어진 상황들을 모두 만족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알았니? 마이너스 1일 때만 2개, 그 다음에
A일 때도 2개 해서 어디가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겠지? 얘가 3이다. 이렇게 나와야겠네. 알겠어요? 괜찮아? 자, 다음에 오른쪽에 85번. 요거 조건을 잘 봐야 돼. 유리마, 넌 이제 수업 있는 날부터 12시까지 와. 알겠어? 못하겠으면 얘기해. 못하겠으면 나도 방법을 찾아줄게. 맨날 늦어서 안 되겠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가늠할 수도 없어. 자, 35번 볼게요. 아니, 35분이죠. 85번. 멍충이. 문제 읽어봐라, 빨리. 문제 읽어봐야 돼. 거짓말이야. 문제 읽을 필요가 없어.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를 거야. 이게 교육청 문제거든. 교육청 문제인데, 이 문제가 되게 연습하기에 좋아요. 최소값은 0이다. 최소값이 0이고요. 그 다음에 f'x가 그 다음에 ga랑 같다. 인 x 값이 a랑 3분의 5다. 그리고 a 값은 3분의 5보다 크다. 저 문제가 엄청 길죠. am이 지금 뭐라 했냐면 x바 f'x가 m이다. 이거 되는 x 값 찾고 싶은데 이때 gm이다. 이때 뭐라고 줬냐면 0보다 크고 x 값이 m보다 작거나 같다. 2다. 인 자연수 m값의 합을 구하시오. 차근차근 한번 잡아봅시다. 자, 일단 조건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뭘 의미하는지 알아보겠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이 gt라는 함수는 일단 누구를 사용하고 있는 거냐면 0,0과 0,f0과 그 다음에 t, ft. 자, 이걸 연결한 뭘 쓰고 있다? 기울기, 즉 평균 변화율을 사용하고 있다. 요런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gt의 최소값이 0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평균 변화율이 뭐보다 0보다 작아지는 상황은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아? 왜? 그러면 아무데나 점을 하나 잡아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자, 얘가 이렇게 그어놨을 때, 좀 이따 하나 더 그려야 될 텐데. 자, 극단적인 것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잡았을 때 최소값이 0이다라고 나오려면 2가지 의미를 만족해야 한다고 했어. 어떻게 2가지? 이 의사소통이 안 돼. 문제 출제한 사람이랑 최소값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은 0보다 작은 게 못 나온다만 만족하면 되나요? 아니죠. 0인 순간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나올 수 있는 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이 항상 2가지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 여러분들이 맨날 그 작은 게 없다 이것만 보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일단 뭐 때문에 안 돼요?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없기 때문에 안 돼. 괜찮아? 근데 하지만 이거네. 이렇게 그어봤을 때 여기서 기울기가 제일 작은 순간이 뭐다? 이 점에서 접선 그었을 때다.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내가 아까 극단적인 거 생각하라는 게 뭐냐면 니들 보고 그러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원점을 0,F형을 잡은 다음에 기울기가 어떻게 되지? 막 헛소리 합니다.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자, 얘가 어디 부분까지 기울기가 0인 접선을 긋는 부분까지 올려서 되겠어? 괜찮아? 그래서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가 누가 돼야겠냐면 0,F0이 돼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 뭘 줬냐면, G'X가, F'X가 GA랑 같다. 즉, A, FA를 연결한 기울기랑, 그 다음에 F'X랑 미분계수랑 같다인 X값이 언제 존재한다는 거냐면, A일 때랑, 그 다음에 3분의 5일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지. 괜찮아? 그러면 또 하나 잡아. 0,F0이라고 했으니까 보자. 자, 여기가 만약에 0이에요. 0이면 그러면 A가 3분의 5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GA는 어디 형성이 되겠니? 이쪽 어딘가에 A다 이렇게 잡았을 거라고. 그치? 그러면 자, 얘랑 미분계수, 평균 변화 이렇게 잡았을 때 이 기울기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GA가 되는 거야. 맞아요? 자, 이랬을 때 얘랑 미분계수가 같아진 점은 어디 존재합니까? 이쪽이 하나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쪽이 하나 이렇게 존재하겠지. 그치? 이렇게 되면 0과 A 사이에 하나 존재하는 거 되고 대신에 얘가 어디에 존재하게 돼? 음수 쪽에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괜찮아? 이렇게 되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상황을 만족해요? 못해요? 못한다고. 알겠어? 괜찮아? 두 개 생기는데 그 두 개가 A랑 3분의 5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음수 쪽에 생기는 것부터 일단 아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느 쪽에 자, 이쪽에 X좌표가 0이다 요렇게 잡아보게 되면 그러면 자,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점이 A. 자, 여기서 이거네. 자, A를 넣어보게 되면 얘가 이야기하는 게 F'A랑 그 다음에 A분의 FA 마이너스 F0이랑 같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러면 뭐랑 A점을 잡았을 때 기울기랑 그 점에서의 무엇이 미분계수가 같다는 뜻이네요. 이해되십니까? 네, 0 잡아요. 접선을 그어요. 봐봐, 이렇게 그었을 때는 미분계수 같아지는 점이랑 여기 A랑 일치하지 않잖아. 그지? 자, 그럼 또 관찰하는 거야, 여기서. 이 점을 잡았을 때 A를 1로 보내고 움직여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이 점을 잡았을 때도 이 점에서 얘가 이쪽으로 가냐 이렇게 이동을 시켜보는 거라고. 알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수능 문제도 있단 말이야. 이동을 시켜보게 되면 자,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이 점이랑 미분계수가 같아진 점이 점점 더 어떻게 돼? 가까워진단 말이지. 올라갈수록 직선은 이렇게 그어지고 여기 생길 건데 미분계수는 이렇게 가잖아. 맞아? 그래서 얘는 갈수록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단 말이야. 알았니? 그래서 밑으로 계속 내려요. 이렇게 내려주면 결국은 어디에서 0에서 이쪽으로 뭘 그었을 때 기울기가 0인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위치가 뭐가 된다는 얘기지? 이 위치가 A다. 이렇게 주게 되면 그러면 F'A랑 그 다음에 A, FA 0, F0 연결한 기울기가 서로 같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걸 만족하네. 이걸 만족하는 누가? X값이 하나 더 있네. 걔가 누구래? 3분의 5래. 그럼 어디겠어? 기울기가 0이 되는 이 위치가 얼마란 얘기죠? 얘가 3분의 5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네. 맞아. A값 얼마? A는 5죠. 그래서 얘가 5다까지 정리가 돼. 여기까지 계산한 게 뭐 있어? 없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만큼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이 문제가 의미하고자 하는 거, 의미하는 바와 그 다음에 알아내고자 하는 것들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애들이 문제 푸는 거 보면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야, 이거 뭐 해야 되니? 라고 물으면 아무것도 안 써.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내가 써서 보여주는데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지?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너희를 이해시키려고 내가 지금 하는 거잖아. 그죠? 문제를 풀고 싶으면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왜? 셀프로 이해시켜야 되잖아.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나 스스로 나한테 이해를 시켜야 돼. 그러려면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하나씩 해보면서 이 문제에서 이렇게 변화하는구나. 얘는 이렇게 가져가는 거구나. 라는 걸 시도하셔야 된다고. 방학 때. 알겠어? 학기 중엔 안 돼. 학기 중엔 바빠서 못 해. 그때는 그냥 주입식 교육밖에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걸 안 거냐면 여기에
y축. 여기 함수값은 뭔지 몰라요, 아직. 하지만 여기에 x좌표가 0인 게 5고, 그 다음에 요 위치가 얼마고, 요 위치가 3분의 5고, 그 다음에 요 위치가 5다. 이걸 가지고 있는 거야. 괜찮아? 자, 이제 결론으로 가보자. 얘가 원하는 건 뭐냐면, 자, 미분계수랑 그 다음에 m점이랑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은 고정인 거잖아. 0,f0이니까. 맞아? 이 점은 고정인 상태에서 m,fm을 잡아. 다시 한번 써줄게. f'x가 이게 g라고 되어 있으면 눈에 잘 안 들어온단 말이야. 얘가 m-0 분의 그 다음에 fm-f0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0,f0이랑 m,fm을 연결한 기울기랑 그 다음에 누구랑 미분계수랑 같아지는 점을 찾고 싶다 이거야. 근데 이때 어디까지만 가겠다는 거냐면 내가 m을 선택했을 때 그 m보다 어떤 곳까지 작거나 같은 곳까지 해서 괜찮아? 자 봐봐.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상황이 다르다고. 이 점을 m으로 잡으면 몇 개 있는 거야? 한 개 있는 거야. 근데 이 점을 m으로 잡으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그 차이가 이해되시냐고. 0부터 m까지 내가 설정한 점 사이에서 미분계수와 같아진 점을 잡는 거라고. 이걸 잡으면 이거 하나밖에 못 쓰는 거고, 얘를 잡으면 이거랑 여기랑 이렇게 2개를 쓸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야.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몇 개? 2개 생기고 싶대. 그치? 2개 생기려면 여기는 안 되겠네. 맞아. 네. 그러면 자, 내가 여기에서 이거 기준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2개 생기니? 2개 생기죠. 그죠? 왜냐면 요거랑 요렇게 그었을 때도 하나, 요렇게 그었을 때도 하나, 이렇게 2개씩 생긴단 말이야. 맞아? 네. 그럼 계속 내려보지. 어디까지? 요 점까지 가능하죠. 맞아요? 저희가 지금 m을 포함한다 했기 때문에 여기 m을 잡게 되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해서 몇 개 존재해? 2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야. 되겠어? 그럼 그 다음에 찾는 게 언제냐? 언제까지 2개 생기냐? 이거야. 언제까지. 계속 보내. 이제 뭐만 하면 돼? 이 방향으로 계속 보내기만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지금 눈으로 봐도 계속 생길 거라는 건 이해가 되시죠? 맞아요? 그럼 언제까지 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어서 누구랑 얘랑 다시 만나는 요 점일 때까지 되겠나? 네, 요 점은 포함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여기에 뭐가 안 붙어 있어서 등호가 안 붙어 있어서. 알겠어? 자, 그래서 요 빨간색과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은 0에서 하나 있고 요쪽에서도 하나 있을 텐데 이때 문제에서는 뭐라 했으니까 0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순간에는 몇 개밖에 존재하지 않아?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아. 근데 이 순간부터 한 개인 거지. 그러면 여기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연결하면 기울기 같은 점을 계속 몇 개 쓸 수 있는 거야? 2개를 쓸 수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기 얼마니? 이 점의 x 좌표 얼마니? 얼마? 나성춘 얼마야? 조건자 얼마야? 아, 까비. 여기는 다이 10이다. 왜 10이야? 여기에서 접하는 직선이 다시 만나는 점이잖아? 언제 쓰실 거예요? y좌표도 모르는 접선식 세워서 찾으실 거예요? 추가! 0, 0, 이거 더하는 거. 그러니까 니네 아직 제대로 모르는 거란 말이야. 이게 3차식에 세 근의 합이 항상 직선이랑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고. 알겠어요? 이거 물어보면 애들이 선생님 여기가 x축이 헛소리 한단 말이야. 이게 x축인지 아닌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뭐가 됐건 간에 세 교점만 알면 무조건 세 근의 합은 뽑히는 거지. 직선이랑 만난다 했을 때. 맞아? 그럼 여기서 근거계수한 게 0 하나 5 하나 5 하나 이렇게 더해야겠지. 맞아? 중근은 2번 더해야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죠?
못 쓴다고, 못 써먹는다고. 내가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잖아. 직선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렇게 그어져 있든 이렇게 그어져 있든 이렇게 그어져 있든 항상 뭐는 다 똑같다고. 세근의 합은 똑같다고. 왜 똑같냐고. 1차식이랑 상수항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알겠어요? 의식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봐봐. 여기까지 단순 사칙연산 빼고 한 게 없지. 이게 문제 주어진 조건을 해석하는 힘이야. 알았어? 계산이 많아지면 무조건 틀려. 그리고 궁금하면 얘가 이런 거네 라는 의미를 그래프 없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근데 그래프만 그리면 됩니까? 무조건?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 원하는 상황에 받도록 보수 작업을 해야 돼. 알겠어? 자, 다음 넘어가. 풀어와 다시. 왜 이런 걸 뭐 본인이 그냥 다 풀어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제가 풀이 보니까. 근데 잔소리 안 먹을 것 같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해야겠죠. 자, 또 넘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102번 317번이죠. 요거 오늘 제가 풀어준다 했죠. 2020년 문제야.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시험 나왔단 말이야. 네, 자꾸. 네. 그리고 여러분, 그 애들이 잘 그 모르는 세계에는 이런 게 있어. 학교 선생님들이 약간 그 문제를 변형하는 그 결이 좀 비슷해. 비슷해서. 그래서 돌아가면서 보면 너네도 나중에 학교 그 뭐 기출 테스트 같은 거 보면 비슷한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보자. 이것도 그냥 기니디라서 애들이 대충 그냥 이건데 어차피 이거 아니면 이거네. 어쩔 수 없다. OX. 그러면 이거 뭐야? 나는 기억 디귿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기억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기억 디귿이란 틀렸네. 그러면 고치면 당연히 기억이지. 맞았다. 동그라미 넘어가. 아니면 세모 하고 넘어가. 잘 가. 네 대학도 넘어가. 그러면 안 돼. 2x 세제곱 마이너스 8x. 이게 기억, 니은, 디귿이 공부하기 되게 좋은 거라고. 왜 좋냐면 이제는 아시죠? 기억, 니은, 디귿에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날려버리고 그냥 마지막 디귿에 대한 걸 묻는 문제로 학교 시험에서 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기억, 니은이 없으면 되게 어려운 문제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그거를 기억과 니은을 통해서 그냥 단계별로 하나씩 연습시키려고 내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생으로 여러분이 풀 수가 없으니까. 자, 봐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fx랑 gx에 대해서 크지 않은 값을 hx다라고 했는데 지금 gx는 함수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n분의 47x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거는 마지막까지 지저분해. 여기가 m 세제곱분의 4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내가 지금 시간이 남아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 게 아니야. 바쁜데 그래도 어려운 거 다 던져주고 그냥 풀러가면 너네가 못하겠다. 하나도 못 해먹겠다. 그럼 내가 그걸 굳이 꼭 시켜야 되냐. 못하는 애들은 본인 교재 난이도 낮춰주면 되지. 근데 이게 여러분 2학기 때 공부 부담이 엄청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어떤 학교도 미적분 1부터는 기출을 안 쓰는 학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좀 알아야 됩니다. 자, 봅시다. 일단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는 함수식에 미정계수가 없으면 그래프를 그려야 돼. 알겠어? 여러분이 미적분원 교과서에 보면 함수의 그래프란 단원이 있다. 알겠습니까? 단원이 있어요. 제가 1학기 때 얘기했죠? 함수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다음 중 평행이동, 대칭이동 폭을 이용해서 겹칠 수 있는 그래프는 이라는 문제가 늘 등장하는데 그게 수능에는 그런 문제를 못 물어본다고 했지.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서 포기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판단하는 문제를 낸다고 했어. 마찬가지야. 함수의 그래프란 단원이 분명히 있어요. 그 그래프 단원을 평가를 해야 돼. 근데 그걸 갖다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하면 수능 성적표 나오는 게 2달은 더 늦어질 거야. 알겠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물어봐? 그래프를 그려야 풀 수 있게끔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미정계수가 없는 거. 심지어 나중에 어떤 것도 있냐면 미정계수가 있어도 도함수의 근을 구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들은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알겠어요? 대표적으로는 식 전체에 미지수가 곱해져 있던 거나 상수항이랑 미지수가 붙어 있는 거. 이런 경우에는 도함수의 근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래프를 그려야 돼.
심지어 함수에 미지수가 덧저렇게 붙어 있어도 도함수를 구해서 인수분해 시도했는데 그게 보여?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야 돼. 알겠어? 그래서 자 얘는 요거 2x제곱 마이너스 8x야. 그러면 이 아이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죠? 원점 대칭인 거 대칭은 항상 습관적으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2 여기에 마이너스 2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여기까지 됐나?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누굴 그려놓을 거냐면 여기는 gx를 그려낼 거야. 근데 gx를 그려낼 건데 나는 여기는 기억연도 관계없이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할 거야.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m분의 47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m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식이 끊어져 있을 때는 항상 이 점에서 연속 여부와 미분 가능 여부는 습관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조건 미분 되겠지, 무조건 연속이겠지 이렇게 찍어놓고 푸는 애들이 있는데 그 재작년에 교육청 문제 하나 있어. 불연속인 함수. 알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단정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연속성과 미분 가능을 확인했을 때 현재 이 gx는 어디에서 x는 0에서 연속은 돼. 그치? 연속은 되는데 미분은 돼, 안 돼? 미분은 안 돼. 왜냐면 직선의 기울기가 뭐하니까? 같지 않으니까. 알겠습니까? 예, 이럴 때 직선이니까 미분 돼. 이거 자체만 놓고 면 미분 가능하고 이거 자체만 놓고 미분 가능하잖아. 각각 미분 가능 함수일 때는 뭐 하면 된다고? 이거 미분하고 극한, 이거 미분하고 극한 하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라 볼 수 있다 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미분이 안 돼. 알겠어? 미분이 안 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경우를 나눠줘야 되는 거야. m 값이 뭐일 때? 양수일 때와 m 값이 뭐일 때? 음수일 때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봐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m 값이 양수라면 y 절편이 양수인 거고 0보다 큰 쪽에서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2m인 거야. 양수라고.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출발해서 m 세제곱 분의 4 기울기 2짜리 기울기 음수짜리 이렇게 제발 좀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통과하는 걸로 좀 그리지 말라고.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여기서 m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방향만 알면 되잖아. m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점이 어떻게 되겠어? 내려오겠지. 그지? m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이 위로 올라가겠지. 맞아? 그 다음에 m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절대값이 작아지니까 얘는 뭐 하겠어? 들어 눕겠지. 괜찮아? 이런 변화에 대한 것만 관찰해도 충분하다고. 왜냐면 문제에서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알겠어요? 두 번째, m값이 음수라면 그럼 얘는 이 아래쪽에서 형성이 돼야겠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니까 이쪽으로 요렇게 이쪽으로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끼야. 됐나? 자, 해보자. 이제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gx가 이미 거지 같은데 여기서 끝이 아니란 말이야. 뭘 하라고 했어? fx와 gx 중에서 크지 않은 값이야. 작거나 같은 걸 뭐라 하겠대? hx라 하겠대. 그래프상으로는 세로선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쪽에 있는 거? 아래쪽을 지나는 걸 우리가 전부 다 가져와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봅시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고요. 얘가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졌을 때 자, 이 상태에서의 누굴 구할 거야? hx를 구할 거야. 아래쪽 지나는 거. 됐나? 그러면 자, 노란색부터 노란색일 때는 그래프가 계속 3차 함수로 가겠죠? 하다가 어디에서 요 점에서 요렇게 바뀔 거야. 됐니? 괜찮아? 네. 이런 그래프겠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겠다? 이쪽은 어차피 무조건 여기서 만나는 거니까 얘가 만약 이쪽에서 요렇게 지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이 추가되겠네. 요런 얘기예요. 됐어요? 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hx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거라고 그냥 한글 읽은 거밖에 없다. 알파벳 들어가 있는 한글 읽은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는 형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기억에서 m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니은에서도 m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해서 따져봐라 이거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설명하는 이유는 사실 디귿번 때문이겠죠. 디귿번. 자, m값이 음수일 때 잘 보실게요. m값이 음수일 때는
빨간색일 때는, 자,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아래쪽 지나는 걸 쓴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나고 여기에서 올라가겠죠? 맞나? 그러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로 써야겠지? 이해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hx다 이렇게 될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m 값이 뭐 하게 되면 커지게 되면 이 그래프는 위로 올라가. 얘도 벌어지겠지? 그러면 얘가 이쪽에서 이렇게 되면 이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얘는 이거 지나고 여기 오고 여기 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라고. 알겠습니까? 괜찮아? 자, 그럼 봐. 여기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추가된다, 추가되지 않는다는 건 누가 결정하겠어? m 값이 음수일 때는 이 점에, 이 부분에 직선이 접하냐, 접하지 않냐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야. m 값이 뭐일 때는 양수일 때는 이 부분에 직선이 이렇게 접하냐 접하지 않냐에 따라서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결정이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되나? 여기서 나의 질문. 그러면 결국 자, 빨간색 상황에서는 요 직선이 누구랑? 이 3차 함수랑 접해야 된다는 얘기네. 그죠? 언제? m값이 음수인 상태에서. 맞나? 3차 함수랑 직선을 접하는 건 어떻게 푸니? 삼차 함수가 직선을 접해 어떻게 풀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런 눈빛이면 난 할 말이 없지. 설명한 것만 물어본 거 있잖아. 개념적으로 설명한 것만. 그죠? 3차 함수랑 직선 봐봐 이렇게 된다고 막막하단 말이야. 막상 문제에서 3차 함수가 직선을 접해야 돼.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걸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알아야 된다고 했죠. 공통접선할 때 3차 함수에 직선이 접한다라고 할 거면 이걸 무시하고 저기서 뭘 뽑아? 접선을 뽑아. 그래서 그 접선이 얘랑 뭐 하는 순간? 일치하는 순간을 찾는 거라고. 알겠어? 기억해. 다 중요하니까 하는 거야. 니네 지금 대답 아무도 못했잖아? 물론 한 애들도 있어. 한 애도 있지만 무금으로 부끄러워서 입만 뻥긋뻥긋 하는 애도 있지만 다 보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뭔 소리지? 하고 내 시선을 피한 사람들. 이게 여러분 시험에 나와서 틀릴 문항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똑같은 것만 2개, 3개씩 냅니까? 안 된다고. 알겠어? 안정적인 성적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뭐를 물어보든 네가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어? 그리고 이게 왜 제가 강조해서 설명했냐면 3차 함수에 직선이 접한다 이런 게 여러분 시험에서 멘탈 박살내는 문제가 돼. 보통 나오면 5번, 6번 이쯤에 나오거든. 못 풀죠? 어떻게 푸는지 모르죠? 당황하죠? 아이고 5번인데 벌써부터 2번 시험도 또 망했구나. 벌벌벌벌벌벌. 그럼 그 뒤로 눈앞이 뽀얘지고 그 다음에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요 이렇게 된다고. 알았니? 멘탈도 약한데 노력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알겠어? 또 봐봐. 내 방학 때 다 얘기해 주잖아.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다 얘기해 주잖아. 제발 내 말이 다 맞으니까 내 말이 맞다는 걸 이렇게 본인의 성적으로 입증하려고 하지 마요. 알겠죠? 자, 봐요. 104, 105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갑시다. 사실 104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게 뭐냐면 105번이 조금 귀찮긴 한데 104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104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지금 gx라는 걸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fx네. 그 다음에 여기가 f의 x-1에 플러스 2다. 그리고 여기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크다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구간이 뜯어져 있으면 제일 먼저 연속 미분 가능 확인해야 한다고 했는데 뭐 애초에 문제 주고 있으니까 천천히 읽어가시면 돼. 뭐라고 돼 있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의 4차 함수인데 실수 전체 입합해서 무엇하다?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일단 미분 가능하면 뭐부터 따져야 된다고? 무조건 연속부터 따져야 된다고. 알겠어요? 연속이 아닌 상태에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연속이 아닌 상태에서는 미분이 가능할 수 없다 이거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미분만 가지고 연속을 안 따지고 미분만 놓고 보면 되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돼. 뭐냐면 그래프가 봐봐. 얘가 이렇게 오다가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오는 미분계수랑 여기서 가는 미분계수 같아질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냥 문제 풀면 당연히 틀리겠지. 알겠어? 그래서 미분계수만 먼저 판단하는 건 안 돼. 알았니?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랑 완전 다른 그래프란 말이야. 알겠어요? 미분 가능하면 뭐부터? 연속부터. 알겠어? 극한 풀 때 뭐부터? 꼬라지부터. 이거랑 똑같은 수준이야. 미분 가능하면 연속부터 챙겨야 해.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본인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얘가 F0 그 다음에 플러스 2랑 같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니까 F' 위에 것이 미분하고 1 집어넣으면 그러면 F'1이다 이렇게 뽑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미분하고서 그 다음에 1 집어넣게 되면 그럼 얘가 F'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됐어요? 자, X 자리에 X 말고 다른 거 들어가 있으면 겁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 자, FX 자리에 이상한 거 들어가 있어. 그러면 얘를 미분할 때는 그냥 프라임 잡아서 네모를 그대로 써줘. 알겠어? 건들지 말고 그대로 쓰라고. 알겠어? 그대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한 거를 뭐 하면 돼? 밖에다 그냥 곱해주면 돼. 너네가 알고 있는 모든 함수 다 똑같아. 그냥 fx라고 되어 있으면 왜 안 쓰는, fx라고 되어 있으면 다른 거예요? 똑같아요. fx라고 되어 있을 때도 이 안에 있는 x를 끄집어내서 미분하면 뭐인 거야? 1인 거야. 알겠어?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거 항상 붙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요렇게 주고 있어요. 이때 문제에서 세 번째로 준 조건이 뭐냐면, 자, 0,G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줬네. 그치?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G 프라임 0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G 0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겠다. 왜냐면 접선엔 접점을 다 지나니까. 그래서 x에다 0 집어넣으면 G 프라임 0은 얼마? 2야. 그 다음에 x에다 0 집어넣을 때 x 직선이 어딜 지나니까 0,1을 지나니까 얘는 1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겠단 말이지. 맞아. 이게 뭘 알려주는 거야? 이게 f'0을 알려주는 거네. 이게 f0을 알려주는 거네. 그럼 위에 있는 값들도 알 수 있겠지요? 되셨어요? 괜찮니? 값을 몇 개나 줬니? 4개나 줬니? 그지? 못 풀면 안 되겠지? 그런 것이야. 돼서 답 고를 때만 좀 조심해. 답 고를 때만. 그래프 그려서 G'이 찾든 아니면 저기 G'X라고 했으니까 식을 다 세워서 찾든 어쨌든 걔 답 고를 때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이게 fx 자체는 식 금방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조건이 좀 어렵습니다. 105번. 홍춘아, 오늘 왜 이리 줬노? 왜 이리 줬노? 잠 못 잤노? 춘이! 춘! 홍춘이 요즘 감 떨어져가지고 복도에서 홍춘이 부르면 못 알아들어. 홍춘! 자, 최고점 계수가 이제 3차 함수고요. gx가 f의 x 플러스 x고 그 다음에 2배의 fx입니다. 이때 x는 자 요런 조건이 좀 불편합니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fx가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fx라고 지금 주고 있죠. 그는 뭔지 모르는 상태인 거야. 자 여기는 진짜로 조건의 해석이 굉장히 많은 걸 이야기하게 돼. 가에서 보자. 가에서 뭐라 그랬냐면 GT의
불연속 점이 몇 개라고 했냐면 한 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나에서 봤을 때 gx의 gt가 아니네요. gx죠. gx의 불연속점. 마찬가지로 얘도 gx에 뭐라고 했냐면 미분 불가능점. 얘가 몇 개라고 했니? 이게 지금 2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야. 자, 불연속 가능성과 미분 불가능성이 어디서 존재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어디에 생기겠습니까? 식이 뭘 기준으로 달라지고 있죠? fx가 0인 걸 기준으로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얘는 f알파가 0이다 인 알파에 대해서 시선이 가야겠다 이 말이야. 됐니? 네, 이걸 기준으로만 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거 가지고 가에 있는 상황을 먼저 조금 더 판단을 해보자면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불연속인 상황이 언제 생기는지 알아야겠지, 그치? 그러면 자, 알파에 대해서 뭐 했을 때 F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얘가 누구랑 2배의 F알파랑 뭐하면 같으면 연속이고 다르면 뭐인 거야? 불연속인 거야. 괜찮아? 그래서 얘네 둘이 뭐하다? 같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되나요? 네, 불연속이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자, 나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이 언제 생기냐라고 하면 F'의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1 자, 요거랑 그 다음에 2배의 F' 알파랑 얘랑 뭐하면 얘랑 같지 않으면 그러면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이겠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같지 않다가 편합니까? 같다가 편합니까? 라고 하면 같다가 사실상 훨씬 편하죠. 그죠? 그래서 자, 봐봐요. 여기만 시선 한번 바꾸면 돼. 시선을. 두 번째로 뭘 해보냐면 시선을 좀 바꿔서 볼 거야. 자, 요거 보자. 요거. 그럼 말을 이렇게 바꿀 거거든. fx가 0이다 인 근에서 fx가 0이다 인 근에서 자, 걔들 여기 요거 두 개 갖다가 정리하게 되면 f 알파가 뭐랑 같으면 알파랑 같다 이면 연속이란 얘기고, 그죠? 다르면 같다이면 다르면 불연속이란 얘기네. 그치? 정리할 거야. 봐봐. F알파가 0인 알파를 다룬 거잖아요. 그죠? F알파가 0인 알파를 다룬 거기 때문에 이 F알파가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야. 맞아? 여기까지 이해했어? F알파가 0이라고 처음에 시작했잖아. F알파는 0인 알파에서 시작했다고 F알파가 0이라고 이게 그렇게 오래 걸려? 주여.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자, 그래서 얘는 알파가 자, 이런 얘기야. fx가 뭐가 되는 곳에서 0이 되는 곳에서 불연속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 점이 만약에 어디라면 원점이면 연속이 된다는 얘기고 fx가 0인 곳이 만약에 뭐가 아니라면 원점이 아니라면 불연속이다 이런 얘기라고. 이해됐어요? 시작이 얘가 0이다 인 알파로부터 가져왔는데 그래서 얘의 값은 0인 건데 두 개가 같으려니까 알파가 0이다 라는 말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알파가 0이면 뭐고? 연속이고. 됐어? 근데 이 알파가 뭐였는데 F알파가 0이 나오는 알파를 얘기한 거잖아. 그지? F알파가 0이 나오는 알파가 0이면 알파가 0이면 뭐고? 연속이 되고 알파가 0이 아니면 뭐다? 불연속이다. 즉 fx가 0이 나오는 점에 fx랑 x축과의 교점이 어디면 원점이면 뭐가 되고 연속이 되고 원점이 아니면 그러면 연속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fx와 x축과의 교점을 봤을 때 얘가 어디면 원점이면 연속, 그 다음에 원점이면, 그리고 원점이 아니다 이면 불연속. 그러면 원점이 아닌 곳에서 0이 되는 경우가 한 번밖에 없다는 얘기네. 맞아? 그리고 어딜 지난다는 얘기겠어?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겠어. 여기서 내 질문. 왜 원점을 지납니까? 왜 원점을 지나죠? 네. 지금 불연속점은 한 개인데 미분이 불가능한 점은 몇 개예요? 두 개인 거지. 그치?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두 개다 라고 하는 것은 불연속 가능성이 있는 것도 원래는 두 개였을 텐데 그 두 개의 점 중에서 하나는 뭐가 되고 하나는 미분이 되고 하나는 연속이 되고 하나는 연속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 맞아? 여기에 배경에 능이 깔려 있는 거 여러분 다시 괜찮아. 외계어 같지? 자, 이것만 쓰면 뭐야? 미분 가능해. 연속도 돼. 그치? 마찬가지로 이것만 쓴다 하면 이 밑에 있는 함수만 쓰는 경우에는 당연히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겠죠. 다항 함수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불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은 전부 다 얘랑 바꿔치기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갈아타는 순간에. 그죠? 그래서 이게 일단 기본 베이스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다. 불연속성이랑 미분 불가능성은 fx가 0인 곳에서만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fx가 0인 곳 중에서 미분이 안 되는 게 두 개야. 그러면 fx가 0인 순간이 적어도 몇 번은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적어도 두 번은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근데 그 두 번 중에서 근데 한 번은 뭐가 가능하다? 연속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fx가 0인 곳에서 연속이 되려면 뭐여야 된다고? 원점이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에 대한 얘기? 요거 F'랑 알파에 대한 얘기도 해봅시다. 그래서 불연속 가능성에 대해서 즉 F알파 0인 곳에서 F'라임 알파가 얼마이면 1이면 뭐가 가능하고 미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아니면 1이 아니다 이면 미분이 불가능하다. 요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이해됐니? 그래서 자 이제 이거에 맞춰서 f-2가 2다라는 거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려주도록 하자 이 말이야. 되셨죠? 네,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찾아낸 게 얘가 누구는 반드시 지나야겠다. 누구는 원점은 반드시 지나야겠다. 원점을 지나는데 이 점에서 뭐가 미분 계수가 뭐이면 안 돼? 1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미분 불가능한 게 두 개로 남아 있어야 하니까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요 상황에 맞게 이제 함수식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다. 이 부분이고요. 그러면 찾아봅시다. 자, 여기 지나는 그래프니까 여기 지나면서 이제 근이 몇 개만 나와야 돼? fx 근이 몇 개야? 두 개. 왜 두 개야? 원점 지나면서 되는 거. 원점 지날 때만 연속이라며? 그치? 근이 세 개 생기면 뭐 되겠어요? 불연속점 몇 개 생겨요? 후보가 3개고 그 중에 원점 지나는 거 한 번밖에 안 되는 거니까 불연속이 2개 생기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이 0이면 이거고 얘가 지금 2개밖에 없기 때문에 fx는 0이다의 근이 몇 개밖에 없겠다? 2개밖에 안 생긴다는 얘기야. 맞아. 그러면 그래프도 우리가 따질 건 2개밖에 없겠네. 어떻게? 이렇게 생기거나 맞지요? 2개는 아니죠. 4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와서 이쪽에서 접하는 거 요렇게 있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얘가 이쪽에서 올라가서 이쪽에서 접하고 요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가서 오른쪽에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도 있을 거고, 이렇게 딱 4가지 케이스로 정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어디 그래프 2개를 짝지어서 보는 거냐면, 보세요. 여기 있는 빨간색 그래프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빨간색 그래프, 자 요거 2마리에 대해서는 식을 좀 쉽게 세울 수 있는데, 이거 안 되는 거 괜찮아? 아니다 잘못 읽었다. 되죠. 반대로 봤어. F2가 마이너스이라고 봤네. 자, 요거 빨간색 2가지 경우에는 fx의 함수식을 어떻게 세우시면 되는 거냐면, 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a를 써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a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자 여기 파란색이라고 봅시다. 자 요렇게 나오는 요 그래프나 아니면 이쪽에서 가는 요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때는 fx의 함수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다,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차이점은 뭐예요? 빨간색은 이 a가 양수면 오른쪽에 있는 거고 a가 음수면 왼쪽에 있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면 마찬가지로 b가 양수면 오른쪽에 접하는 거고 음수면 왼쪽에 접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때 우리한테 뭘 줬냐면 f 얼마가? f 마이너스 2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요걸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a 값 찾아놓고서 그 다음에 어떤 거 여기 0에서의 미분계수가 뭐면 안 되겠다? 1이면 안 되겠다. 거기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입니다. 이런 게 나오는 부분이 되죠. 대슈.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괜찮아? 괜찮다고 대답은 하고 있지만 얼굴이 별로 안 괜찮아. 힘들어. 자, 그래서 요거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이 계산식을 세워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래프가 미분이 되냐 안 되냐라는 것도 확실하게 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 가지 경우를 뭐 좀 보여드리면, 그러면 식 잡기가 조금 낫겠죠. 봐봐요. 자, 빨간색 케이스에서는 얘가 이렇게 접하고 있으면 이 노란색 부분에 대한 함수식은 누가 되는 거냐면 2fx다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경우의 함수식은 누가 되는 거지? 여기가 fx 그 다음에 플러스 x다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여기 0에서 미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거야. 0에서 미분이 뭐 하겠지? 가능하겠지. 그치? 왜냐면 우리가 본 것은 식이 뭐 하는 순간을 잡은 거예요? 바뀌는 순간을 잡은 거야. 괜찮아? 근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식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맞아?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잠깐만 잘못 말했다. 미안해. 잘못 말했어. 여기 바뀌죠. 미쳤죠. 여기랑 여기. 이때는 함수값이 모르니까 여기 0으로 나오는 거니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을 때 요 부분, 요 순간이랑 여기에 대한 식이 지금 누구로부터? 저기 있는 fx 플러스 x로부터 나오는 거고, 어차피 0이라 연속은 되는 거죠. 여기에서만 값이 다른 걸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점에서 불연속이다 괜찮고, 이 상태에서 이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을 찾아봐야겠는데, 이때 미분 불가능한 점에 요 점 하나밖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노란색 케이스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만족할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안 되면 얘도 마찬가지란 말이지. 괜찮아?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누굴 쓰는 거니까 이 노란색 경우에는 계속 fx 플러스 x다 이렇게 쓸 건데, 근데 자 이때 요거 기준으로 요 아래쪽 부분의 함수식은 2배 fx다 요렇게 나올 거잖아.
그러면 얘는 애초에 미분 불가능한 점이 어디밖에 없겠어? 요거 하나밖에 생기지 않는다고. 괜찮니? 그래서 이 빨간색 케이스는 아웃이야. 알겠어? 그래프로 봤을 때 그래프 개형이 정리가 되니까. 알겠습니까? 됐나요? 네. 선생님, 이런 관점이라면, 자, 파란색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애들이 물어보니까 한번 해줄게요. 잘 봐요. 얘가 오른쪽으로 만약 이렇게 생긴다고 했을 때는, 자, 요 부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이 형태는 얘가 fx, 그 다음에 플러스 x다.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 f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뭘 쓰게 되냐면 2배의 fx다 요렇게 쓰게 되겠죠? 아 너무 답을 다 얘기해 버리는 것 같은데 휴. 네, 자 이렇게 되면 이 점에선 연속이고 그 다음에 요 점에서의 함수값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떨어져. 맞아? 요거 있네. 요거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는 0으로 괜찮지만 요거 집어넣으면 요때 함수값이 위로 이렇게 날아가거든. 되겠니?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걸 쓰는 거니까 여기다가 뭐 여기 얼마 대충 3이랑 써보자. 숫자 아무거나 하나 3을 쓰면 이 순간의 함수값은 뭘로 나오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 더하기 x다 이거니까 얘가 뜨질 않는구나. 미안. 반대쪽 이 답이 안 되는 경우가 째면 이거 그냥 해줄게. 에이 진짜 이거 어차피 여기까지 알아듣는 애들 다 알아듣는 애들 알아들었으니까 못 알아듣는 애들 위해서 자 이게 음수 쪽에서 이렇게 되면 이게 왜 불연속점일까? 지금 설명하려는 게 뭐냐면 이 그래프가 불연속점이 왜 한 개고 미분 불가능한 점이 왜 두 개인지 거기가 좀 애들이 헷갈려 한단 말이야. 봐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때랑 그 다음에 요 순간에서는 어디에서 값이 결정되는 거냐면 fx 더하기 x에서 결정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이거 집어넣을 때 어차피 원점 지나고 그냥 x 추가한 정도로 진행된다라는 거에는 사실 무리가 없어. 무리가 없는데 요거 집어넣었을 때가 문제가 된다고. 여기를 뭐 대충 마이너스 뭐 4 이런 거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함수값은 어디서 가져와야 돼? 여기서 가져와야 돼.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f-4가 뭐인 것은 0인 건 맞죠? 그죠? 근데 뒤에 마이너스 4가 남잖아. 맞아? 그럼 이 순간에는 g-4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거냐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 아래쪽에 생겨있는 이 영역에 대해서는 몇 배 하라고 했으니까 2배 하라고 했으니까 x축으로부터의 거리를 몇 배씩 2배씩 확대시켜서 그래프가 여기 비워놓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순간에서는 미분이 당연히 안 되는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요 점에서는 상황이 좀 다른 거야. 이 점에서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는 당연히 같다. 알겠습니까? 식 같은 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에 뭐 돼 있어? 빵꾸 뚫려 있어. 이렇게 되면 미분계수 정의에 대한 극한식이 존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알겠어? 뭔 얘기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4로 갈 때 x 플러스 4분의 gx 마이너스 g 마이너스 4라고 했을 때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이쪽으로 가니까 0분의 0꼴이 안 된다고. 알겠어? 0분의 상수꼴로 나온단 말이야. 0이 아닌 상수값으로. 알겠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가 뭐 할 수 없다? 존재할 수 없다. 이기 때문에 단순히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로는 안 된다고. 알았니? 얘는 불연속이니까 이 점에서 당연히 미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하나 이 점에서는 연속은 되고 미분이 안 되는 거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계산해내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예를 들어 쓴 숫자야. 알겠어? 이래가지고 선생님 뭐 답이 이상한 것 같아요. 헛소리 하면 혼나야겠지. 알았죠? 그냥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라면 이라고 잡은 거야. 네, 자 여기 요 문제가 좀 어려웠지요.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이제 요번 숙제해 오신 부분에서는 딱히 이제 스텝 4까지는 질문 몇 개 있지요. 337번이랑 그 다음에 338번 요거 질문하신 분들이 있고, 네, 쉬었다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조금 쉬는 시간을 드릴게요. 일단 잠시 쉬었다 합시다. 휴식. TV 자라. 미리 얘기했다. 자라.